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업은 분자의 극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화학결합에서 일어나는 화학결합의 종류,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그리고 그 중에서 공유결합에서 일어나는 결합의 극성, 루이스 전자점식, 그리고 전자쌍 반발 이론에 의해서 분자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지는지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2시간 동안은 분자라고 하는 것의 모양과 또 전기 음성도적인 크기의 차이에 의해서 분자가 정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을 것이냐, 정기적인 성질을 띠지 않을 것이냐, 분자의 극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그리고 다음 수업까지 2시간에 걸쳐서 분자의 극성에 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분자의 극성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제3단원의 마지막 분야이네요. 자, 3단원까지 여러분들 준비 잘 하시고 이 다음까지가 1차 지필고사 시험기간이니까 복습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분자의 극성에 관한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은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에 대한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를 구별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전자쌍 반발 이론에 의한 분자의 모습을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물리에서 배웠던 벡터적인 힘의 평형관계, 바로 그 힘의 합성에 관한 부분을 적용을 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분자의 극성과 무극성에 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분자 구조에 따라서 분자의 극성이 달라지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구조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구조가 어떤 구조냐에 따라서 분자가 극성을 띌 수도 있고 극성을 띠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분자 구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구분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분자의 극성에 관한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도입 부분으로 간단한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매워. 난 더 이상 못 먹겠다. 물을 마셔도 소용이 없어. 어쩌지? 그럴 땐 우유를 마셔봐라. 그게 더 나을 것이다냥. 매운 음식을 먹고 입안이 얼얼할 때 물보다 우유를 마시는 것이 좋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매운 음식을 먹을 때 물을 마시게 됩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물보다는 우유를 먹는 게 더 낫다고 그럽니다. 우유를 먹으면 더 매운맛이 빨리 사라진다고 그래요. 자, 고추에서 매운맛을 내는 성분은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입니다. 매운 음식을 먹고 입안이 얼얼할 때 매운맛을 없애려면 물보다는 우유를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 캡사이신이라고 하는 것과 물과 우유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죠? 뭔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은 무극성입니다. 캡사이신이 무극성이기 때문에 극성을 띠고 있는 물보다는 무극성을 띠는 우유에 더 잘 녹기 때문에 우리가 우유를 마시게 되면 캡사이신이 입에서 빨리 사라진다. 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그 극성 여부를 알아보는 그림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소, 그리고 이 플루오리나 베릴륨, 삼염화 붕소, 물,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극성 공유 결합을 포함하는 분자를 모두 써보자 그랬습니다. 자, 조심해야 될 건 우리가 극성 공유 결합은 바로 앞 단원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서로 다른 원자가 결합을 하고 있으면 극성 공유 결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공부하는 분야는 극성 분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극성 분자냐 무극성 분자냐를 따지기 전에 먼저 극성 결합과 무극성 결합을 복습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수소는 같은 원소끼리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극성 결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플루오린과 베릴륨은 서로 다른 원소죠. 그러므로 이 둘 사이에는 극성 결합이 존재를 합니다. 붕소와 염소도 역시 극성 결합에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수소와 산소도 역시 극성 결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극성 결합에 해당되는 분자는 바로 이 세 가지 분자 BF2, BCl3, H2O 이렇게 이 세 개의 분자가 극성 결합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수소는 무극성 결합을 가지고 있다. 자,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가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건 극성 결합과 무극성 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같은 원소끼리 결합을 하면 무극성 결합, 서로 다른 원소끼리 결합을 하면 극성 결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BF2, BCl4, H2O 분자에서 베릴륨과 플루오린, 붕소와 염소, 수소와 산소의 결합이 나타내는 쌍극자 모멘트 크기를 모는 종이의 화살표로 나타내보자. 이때 베릴륨과 플루오린, 붕소와 염소, 수소와 산소 사이에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는 임의의 같은 크기로 나타낸다. 쌍극자 모멘트 값을 우리가 지금 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가 같다면 크기도 같게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BF2 같은 경우에는 베릴륨과 플루오린 사이에 쌍극자 모멘트가 있을 텐데 그 방향과 크기를 같은 크기로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표현을 했죠. BCl3도 붕소하고 염소 사이에 이 쌍극자 모멘트를 똑같은 크기로 그리고 방향으로 120도 방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염소하고 붕소 사이의 결합에 두 가지 힘의 합은 한 가지 힘과 똑같은 상황이 되면서 얘들은 우리 물리적으로 서로 상쇄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그림은 아마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나 고1 때 물리학 쪽에서 힘의 합성과 분해 그쪽에서 많이 나왔던 그림일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여기서 얘들의 지금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을 합한 게 이 힘이죠. 이 힘과 정반대쪽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들은 힘이 상쇄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물과 같은 경우에는 수소에서 산소 쪽으로 힘이 쏠리고 있죠. 두 개의 힘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쪽 방향으로 쌍극자 모멘트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BF2 같은 경우에는 서로 상쇄되고 있고요. BCl3도 역시 상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H2O는 상쇄되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죠. 자, 쌍극자 모멘트가 바로 이제 이런 이 힘의 합성과 거의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되는 것을 고르고,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된다, 그러니까 벡터적인 힘의 합이 0이 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벡터적인 힘의 합이 0이 되는 것을 고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설명해 보자. 앞에서 봤죠?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되는 건 수소, 그리고 BF2, BCl3 이렇게 되고요. 수소는 같은 원자로 이루어진 이온자 분자가 무극성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쌍극자 모멘트가 아예 존재하지 않고요. BF2, BCl3는 극성 공유 결합을 가지고 있지만 그 결합의 방향이
서로가 상쇄되는 상태가 됩니다. 쌍극자 모멘트는 과학적으로 따지면 벡터 값이에요. 벡터 값. 그렇기 때문에 힘의 크기와 방향을 따져야 되죠. 그래서 BF2나 BCL3는 극성 공유 결합이지만 분자 구조가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쌍극자 모멘트 합은 0이 되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구분을 해보죠. 무극성 분자라고 하는 건 분자 내에 이 전하가 고르게 분포해서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되는 분자를 무극성 분자라고 합니다. 자, 쌍극자 모멘트 합이 0. 그러니까 벡터적인 힘의 합이 0이 된다는 이야기죠. 같은 원자가 결합한 이온자 분자이거나 분자 구조가 서로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쌍극자 모멘트가 서로 상쇄돼 버리는 그런 경우가 무극성 분자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수소, BF2, BCl3, CH4, CO2와 같이 이 쌍극자 모멘트의 힘의 방향과 크기는 있지만 그게 서로 상쇄돼 버리는, 좀 이렇게 서로가 반대 방향으로 상쇄되고 있죠. 여기는 삼각형 쪽으로 상쇄되고 있죠. 여기는 삼연체 형태로 상쇄되고 있죠. 이건 직선형으로 상쇄되고 있죠. 이렇게 서로 상쇄되는 그런 모습을 갖는 분자들은 무극성 분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분자 내 전하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쌍극자 모멘트가 존재하는 분자, 이런 분자는 이제 극성 분자라고 불러줍니다. 서로 다른 원자가 결합한 이온자 분자이거나 서로 다른 경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원자가 결합을 했는데 극성 결합을 하는 경우에 극성 분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닌, 즉 어디론가 치우쳐 있는 경우가 바로 극성 분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HCl은 H보다 Cl이 전기 음성도가 세죠. 그래서 수소 쪽으로 해서 염소 쪽으로 전자가 치우쳐 있습니다. 이 염소 쪽이 델타 마이너스, 수소 쪽이 델타 플러스가 되는 상태가 되겠죠. 수소와 산소가 결합이 되어 있는 물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굽어져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두 개의 힘의 합력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 쪽이 마이너스, 수소 쪽이 플러스가 되는 극성 분자가 됩니다. 암모니아도 역시 질소 쪽이 마이너스, 수소 쪽이 플러스가 되는 이와 같은 극성 분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극성 분자라고 하는 건 쌍극자 모멘트 합을 봤을 때 서로 상쇄되지 않고 0이 아닌, 뭔가 한쪽으로 전자가 분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치우쳐 있는 경우가 극성 분자, 서로 상쇄돼서 전자가 어느 쪽으로도 치우쳐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무극성 분자다라고 불러줍니다. 자,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에 관한 간단한 동영상 애니메이션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자 분자의 경우 수소 분자처럼 같은 원자끼리 결합하면 무극성 분자이고, 염화수소 분자처럼 전기 음성도가 다른 두 원자끼리 결합하면 극성 분자입니다. 3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한 경우에는 분자의 구조에 의해 분자의 극성이 결정됩니다. 물 분자와 암모니아 분자는 분자의 결합에 존재하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니므로 극성 분자입니다. 이와 달리 플루오린과 베릴륨 분자는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직선형 구조로 인해 분자 내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므로 무극성 분자입니다. 플루오린과 베릴륨과 마찬가지로 3염화 붕소, 메테인, 이산화탄소 역시 분자 내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인 무극성 분자입니다. 자,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에 관한 간단한 구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이 될 게, 분자 구조를 놓고 봤을 때 그 전기 음성도의 크기와 방향에 의해서
이 쌍극적 모멘트가 서로 상쇄가 돼버리면 무극성 분자, 상쇄되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인가 움직이게 되면 극성 분자이다 라고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몇 가지 분자의 분자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극성 공유 결합을 포함하는 분자를 골라보자 그랬습니다. 자,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극성 분자를 고르라는 게 아닙니다. 극성 결합을 고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극성 결합, 서로 다른 원자끼리 결합하고 있는 경우가 극성 결합이죠. 산소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산소가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극성 결합이 없습니다. 플루or이나 수소는 H하고 F가 서로 다른 원소죠. 극성 결합을 하고 있을 겁니다. H2S도 수소하고 황 사이에 역시 극성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물과 같은 구조인데요. 황을 사이에 가운데 놓고 수소가 양쪽에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고 서로 다른 원소가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극성 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NF3나 CCl4도 마찬가지로 중심원자 질소의 플루오린, 중심원자 탄소의 염소가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고로 이 네 가지 분자가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분자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극성 분자를 골라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극성 결합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분자 전체적으로 쌍극자 모멘트가 상쇄가 되느냐 상쇄가 되지 않느냐를 따지는 거죠. 일단 산소라고 하는 건 무극성 결합을 하고 있는 이온자 분자이고요. 당연히 전자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고로 극성 분자가 될 수 없죠. HF는 이온자 분자로서 서로 다른 원자가 결합을 하고 있는 극성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극성 결합이면서 이온자 분자면 극성 분자에 해당이 되겠고요. H2S나 NF3는 마치 물이나 암모니아처럼 모양이 구부러진 모양 아니면 삼각뿔 모양이기 때문에 얘들은 상쇄가 되지 않습니다. 극성 결합의 극성 분자가 되겠고요. 사해마탄소는 극성 결합이지만 극성 분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해마탄소는 메테인처럼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결합은 극성 결합이지만 서로 상쇄되는 상태가 되죠. 쌍극자 모멘트가 상쇄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0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가 0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무극성 분자다라고 말합니다. 극성 결합과 무극성 결합,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 분자의 분자식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중에서 극성 결합을 하면서 무극성인 분자를 골라라. 자, 문제를 잘 보셔야 되겠죠? 극성 결합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두 원자가 서로 다른 원자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무극성인 분자가 되려면 전기 음성도의 어떤 방향에 의한 쌍극자 모멘트가 서로 상쇄가 돼야 돼요. 자, 수소는 같은 원소가 결합하고 있으니까 극성 결합이 될 수가 없겠죠. 일단 수소는 제외. 그 다음에 BCl3는 서로 다른 원소가 결합하고 있으니까 극성 결합에 해당이 됩니다. 얘도 극성 결합에 해당이 되고요. 극성 결합, 극성 결합. 나머지 네 가지 물질은 극성 결합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쌍극자 모멘트가 0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돼야죠. BCl3는 어떻게 됩니까? 붕소를 중심에 놓고 CL이 120도로 3개 뻗어 있는 삼각 평면형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에 뭐가 되죠? 무극성 분자가 되죠. 그래서 BCl3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물은 구분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 구분형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산소하고 수소를 놓고 봤을 때 바로 산소 쪽으로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가 형성이 되죠. 이건 무극성 분자가 아닙니다.
이산화탄소는 직선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상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극성 분자에 해당이 되겠고요. 암모니아는 삼각뿔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무극성 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극성 분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BCl3 그리고 CO2 이렇게 두 가지 물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질의 극성을 확인하는 탐구활동 실험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뷰렛, 이제 비커, 뷰렛, 그다음에 고무풍선, 털가죽, 물, 헥세인, 염화구리, 아이오딘, 유리병, 약숟가락, 마스크, 보안경, 장갑 등을 준비한 다음에 자,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의 성질을 확인하고 미지 물질, 알 수 없는 물질의 극성 여부를 판단하는 능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자가 극성을 띠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보고요. 어떤 물질,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물질이 과연 극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간단한 실험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극성 분자의 전기적 성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실험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관찰을 했을 겁니다. 뷰렛에 물을 넣고 꼭지를 조절해서 가늘게 흘러나오도록 한 다음에 털가죽에 문지른 풍선을 물줄기에 가까이 대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물줄기 흐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금 우리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극성이고요. 그다음에 털가죽에 문지른 풍선도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겠죠. 서로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물줄기가 풍선 쪽에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바로 그 풍선 쪽으로 휘어지는 이유는 같은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로 뷰렛에서 흘러내린 물줄기의 흐름이 바뀐다면 그 까닭이 무엇이냐? 액체와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 서로 인력이, 즉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물줄기에 풍선과 반대 전하를 가진 털가죽을 가까이 대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서 잘못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물줄기가 풍선에 끌려왔으니까 그러면 반대 전하를 띠고 있는 털가죽에는 튕기지 않을까라고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플러스도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도 가지고 있죠. 알다시피 물은 산소를 중심으로 수소가 양쪽에 있고요. 산소 쪽은 마이너스, 수소 쪽은 플러스입니다. 그러므로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든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든 무조건 인력을 작용할 수가 있어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그런 물체에는 산소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에는 수소가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풍선과 반대 전하를 가진 털가죽을 가까이 댄다고 해서 물줄기가 털가죽에서 멀어진다 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어요. 똑같이 털가죽 쪽으로 들어온다, 휘어진다, 털가죽에 끌려온다, 그렇게 표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은 헥세인과 에탄올의 분자 구조입니다. 헥세인과 에탄올을 각각 뷰렛에 넣어서 같은 실험을 했다. 여기서 헥세인은 무극성 분자에 해당이 되고요. 에탄올은
이쪽에 OH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극성 분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액체 줄기는 전기적인 그런 그 풍선을 댔을 때 무극성은 끌려오지 않죠. 하지만 극성은 끌려오니까 어떻게? 핵성인은 무극성이므로 휘어지지 않고 에탄올은 극성이므로 휘어질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실험을 우리가 앞에서 물을 가지고 했습니다만은 그 물을 떠나서 다른 물질이라 할지라도 무극성을 띠고 있는 물질은 전기적인 특성에 관여를 하지 않으니까 휘어지지 않을 것이고, 극성을 띠는 물질들은 전기적인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휘어질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로 알 수 없는 물질이 극성일지 무극성일지 알고 싶다면 바로 이와 같이 뭐 풍선이나 털가죽 같은 걸 가까이 대 보아서 그쪽으로 끌려오는지 끌려오지 않는지를 통해서 바로 극성인지 무극성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극성과 무극성을 간단하게 알아보는 실험과 내용을 정리했고요.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시간 좀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복습하셔서 다음 시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